So we will start the rules of procedure education session from now on.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kindly ask for your understanding that there will be a mix of language being used. So some will be mainly consisted of Korean and some will be mainly consisted of English. So please be aware of these circumstances. And we will start from the General Assembly Rules of Procedure, which accounts for ILO Committee and ECOSOC Committee. So for the Crisis Committee, when we lack of time to actually deal upon the Crisis Committee Rules of Procedure, we'll be able to provide a video version of the Rules of Procedure education till July 13th, Monday, to the Slack channel and also the Google Classroom channel. So please be aware of these circumstances, and we will start the Rules of Procedure education session from now on. So 그러면 혹시 지금 모두 다 화면 잘 보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진행되는 의사 진행 절차 교육 세션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 제 말 멈추고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려고 만든 세션이니까 이제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세션에서 대회 일정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홈페이지의 스케줄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스케줄 업로드 해놨고, 또 따로 메일로 요청 주시면은 저희 상세 기획안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홈페이지에 있는 일정표와 구글 클래스룸에 있는 일정표 먼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GA 건과 General Assembly에서 진행되는 이제 의사 진행 절차 흐름을 살펴보면 이렇게 크게 7개의 단계로 진행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roll call이라고 해서 attendance check입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에 해당하는 대사단들이 모두 위원회에 참석했는지 출석 체크를 하는 단계가 이 roll call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젠다 세팅이라고 해서 각 위원회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아젠다를 이때 세팅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약간 형식적인 부분이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젠다 세팅 다음에는 이제 오프닝 스피치를 하게 됩니다. 오프닝 스피치는 일종의 기조 연설 아니면 약간 환영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프닝 스피치는 이제 보통은 미리 써오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도 그것을 약간 권장하고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회 당일에 이제 정신없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이제 처음 대회에 참석해서 좀 긴장되거나 그런 부분도 분명 있을 텐데 오프닝 스피치를 먼저 작성해서 오시면 조금 더 대회 참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오프닝 스피치 같은 것을 작성하실 경우에는 이제 구글에서 오프닝 스피치 작성하는 법 이렇게 치셔도 많은 정보가 나오고, 아니면 오프닝 스피치는 일종의 약간 대사단들이 처음 모였을 때 이제 사실 처음으로 발언하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자신의 나라가 이 의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나는 이 의제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책을 좀 제시하고자 하는지, 그런 것을 좀 이 오프닝 스피치 기회를 통해서 설명하시면 다른 이제 참석자들도 그 발언을 듣고 이 대사랑은 이 부분에서 협력할 수 있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오프닝 스피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유념하셔서 오프닝 스피치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General Speakers List라고 합니다. General Speakers List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일종의 발언자 목록입니다. 그래서 General Speakers List에서는 이제 모두가 발언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앞서 roll call부터 오프닝 스피치까지, roll call 그리고 오프닝 스피치는 모두가 발언하는데 General Speakers List부터는 이제 선택자에 한해서 발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오프닝 스피치에서 좀 발언을 했는데 오프닝 스피치가 60초 주어집니다. 그래서 60초 동안 발언을 했는데 조금 내가 시간 때문에 말을 못한 부분이 있다, 아니면 오프닝 스피치 다른 대사단 거 듣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나도 말을 좀 덧붙이고 싶다, 그러면은 General Speakers List에서 이제 손을 들으면
이제 앞에 있는 의장단이 이제 한 분 한 분 이제 목록으로 리스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리스팅이 끝나면 맨 위에 목록의 맨 위에 있는 대사단부터 차례대로 이제 General Speakers List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진행되는 절차는 Moderated, Unmoderated Caucus입니다. 한국어로는 이제 공식 회의 혹은 비공식 회의라고 하는데 이제 Moderated Caucus, 그러니까 공식 회의 같은 경우에는 대사단들이 모두 각자의 자리에 앉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장이 앞에서 잠시만요. 지금 참석하고자 하는 대사가 있어서 네, 그래서 Moderated Caucu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장의 통제 하에 진행되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Moderated Caucus에서는 이제 발언하고자 하는 대사들은 손을 들어서 이제 의장에게 확인을 받고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반면에 Unmoderated Caucus, 그러니까 비공식 회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의 회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의장의 통제를 받아서 자리에 앉아서 진행했던 공식 회의와는 달리 비공식 회의에서는 이제 자유롭게 다른 대사단들 찾아가서 함께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moderated or unmoderated caucus 통해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면은 결의안 작성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결의안 작성은 이제 네, 질문 있으신가요? 아, 네. 말씀해서 죄송한데 혹시 그 moderated 카카스에서 그 다른 대사한테 질문을 하거나 하는 형식의 내용이 오가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이 전체 흐름을 쭉 보고 나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갈 텐데 지금 단계에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자면 moderated caucus에서는 주로 moderated caucus도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에 따라서 이 공식 회의를 열고 싶다 하면은 그 목적에 따라서 주로 발언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세한 거는 이제 각 세부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더 이따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의안 작성 단계 같은 경우에는 unmoderated caucus를 통해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따가 어떻게 나오는지 조금 더 설명드릴 텐데 델리게이트들이 이제 모션을 레이즈 할 때는 The delegate of France would like to raise an unmoderated caucus for the purpose of drafting resolution. 이렇게 약간 목적을 설정해서 unmoderated caucus를 결의안 작성을 위한 비공식 회의 이렇게 위원회에 모션을 세팅하게 되면은 그 모션이 이제 통과가 되면 이제 drafting resolution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의안 작성할 때는 이제 아무래도 결의안을 혼자서 작성하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unmoderated caucus 아까 말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형식의 비공식 회의 통해서 이제 다른 대사단 찾아가서 함께 뭐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함께 물어보면서 조금 더 합의점을 찾으면서 이제 함께 결의안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모든 위원회가 저희가 총 참가자가 약 50명 가량인데 모든 위원회가 이제 10명 이상의 참가자들로 구성이 된 만큼 이제 하나의 그룹으로 전체 위원회가 하나의 그룹으로 결의안을 작성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 위원회 안에서 조금 뜻이 맞는 대사들끼리 각자의 그룹을 만들어서 따로 결의안을 작성해 주셔도 됩니다. 그것은 한번 회의의 분위기를 보시고 아니면 그 회의에서 약간 나는 조금 더 추구하는 바가 저 대사랑은 좀 안 맞는 것 같다. 나는 따로 좀 그룹을 만들어서 결의안을 작성하고 싶다. 이런 것도 조금 미리 좀 생각을 해두시면 그리고 저희가 또 각 위원회별 참여하는 국가 명단도 곧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그 국가들 명단을 살펴보고 약간 전체를 겨냥해서 결의안을 작성할지 아니면 따로 좀 그룹을 만들어서 결의안을 작성할지 같은 것도 한번 미리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결의안을 작성하게 되면은 이제 수정안 작성 단계도 거치는데 그거는 일단 큰 흐름에서는
지금은 제외하고 이따가 조금 더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의안이 작성되고 작성된 결의안은 의장의 허락을 거쳐서 위원회 전체에 소개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의안을 함께 작성하더라도 각자 이제 나눈 파트가 있을 거고 각자 나눈 부분이 있을 건데 아무래도 결의안에 대해서 투표를 하고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선 전체 위원회에 한번 소개가 돼야 되니까 다 작성된 결의안은 의장의 허락을 구해서 이제 전체 위원회에 소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Introduction to Resolution, Motion to Introduce Resolution 1 이렇게 약간 의장의 허락을 구하면 의장이 이제 지정된 숫자를 부여해 줄 겁니다. 그래서 그 지정된 숫자에 따라서 Motion to Introduce Draft Resolution 1 그렇게 하면 그거는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바로 위원회에 회부가 됩니다. 그래서 소개 절차가 끝나고 나면 그 결의안에 대해서 토의와 토론의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만약 수정안이 있다면 수정안에 대해서도 이제 작성하는 시간 거치고 토의와 토론하는 절차 모두 다 거치고 나면 마지막에 더 이상 수정할 부분이 없다라는 게 전체 위원회에서 모든 참가자들 사이에서 합의가 되면 그 결의안은 투표 절차를 거쳐서 확정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과정을 거쳐서 결의안이 확정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다음 의제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다음 결의안을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또는 이제 만약에 곧 점심시간이거나 아니면 곧 이제 좀 다음 의제로 넘어가야 할 시간일 것 같다. 그러면은 adjourn the session 아니면 adjourn the meeting으로 그 회의를 끝내주시면 됩니다. adjourn이 그만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djourn the session은 그 세션을 그만두다. 이거는 주로 점심시간 때문에 점심시간 혹은 아니면 쉬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회의를 끝내는 경우에 쓰고 이것은 다만 완전히 끝내는 것이 아니라 중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adjourn the session은 우리 잠시 중단했다 다시 시작하겠다 라는 의미이고 adjourn the meeting은 우리 아예 끝내겠다 라고 해서 adjourn the meeting은 딱 한 번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adjourn the meetin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 7월 23일 목요일 마지막 날에 adjourn the meeting 해서 전체 이제 wrap-up 세션에서 마지막에 모든 회의가 다 끝나고 나면 우리 아예 이 회의 끝내자 해서 adjourn the meeting은 그때 딱 한 번 쓰이고 나머지는 adjourn the session만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흐름을 살펴봤으니까 각 이제 rules of procedure에 따라서 저희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roll call에 대한 의사 진행 절차입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오프닝 스피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오프닝 스피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초 동안 모든 참가자들이 발언할 기회가 부여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설정한 의제에 따라서 의제에 대한 각 국가의 입장이나 스탠스 아니면 약간 함께 논의하고픈 부분을 미리 좀 준비해 오면 그것을 오프닝 스피치 때 활용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잠시 보여드렸던 기획안 한글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정 부분만 요청해 주시면 따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롤콜부터 이제 저희 의사 진행 절차, 배부해드린 의사 살펴보면은 The committee session must begin with a roll call. 그래서 모든 위원회는 이제 roll call, 그러니까 출석 체크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의장들은 이제 모든 대사단들을 알파벳 순서대로 부를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Algeria가 있으면 A로 시작하니까 Algeria 먼저 부르고
그다음에 만약에 예멘 같은 나라가 있으면 거의 알파벳 끝 순서니까 마지막에 불러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모든 각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국가의 대사관들이 모두 출석 체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석 체크를 진행할 때는 이제 의장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서 the session will begin by conducting a roll call. When the chair calls out the delegations in alphabetical order, please respond by raising the placards and saying simply present. The chair would like to remind delegates that present and voting will not be entertained in this committee.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 위원회 의장들께서 이제 해당하는 국가의 이름을 부르면 이제 만약에 자신이 맡은 국가의 이름이 불렸다. 그러면 이제 앞에 이제 플래카드가 놓여 있는데 그 플래카드를 들고 이제 present라고만 말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전 모의위원 대회도 참여하셨던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present and voting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present는 이제 그러니까 present와 present 차이점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은 간단히 말하자면 이제 present는 이제 저희가 투표를 진행할 때 주로는 이제 찬성과 반대만 있는데 결의안과 수정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때는 찬성, 반대, 그리고 기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present 하면은 나는 참석했고 모든 종류의 투표권을 행사하겠다. 그래서 나는 찬성도 할 수 있고 반대도 할 수 있고 기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게 present입니다. 근데 present and voting 같은 경우에는 나는 참석했고 투표하겠다 해서 나는 기권은 절대 안 하고 찬성과 반대만 하겠다. 라는 의사표시가 present and voting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약간 최대한 투표권을 보장하고 사실상 이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present and voting은 사용하지 않고 있고 그냥 present 해서 어차피 이따가 찬성, 반대, 기권 투표할 때 다 투표 집계할 거니까 present and voting은 따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지각하시게 되실 경우 이제 별도로 이제 발언하실 필요는 없고 앞에 이제 쪽지가 놓여 있을 겁니다. 각 대사단의 자리 앞에 쪽지가 놓여 있는데 그 쪽지를 통해서 이제 The delegate of France is present. 약간 이렇게 그냥 간단히 적어서 이제 스태프 통해서 의장한테 전달해 주시면 바로 이제 출석 현황 업로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프닝 스피치가 진행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프닝 스피치는 이제 사실상 롤콜은 일종의 출석 체크이고 오프닝 스피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함께 참석하는 다른 대사단의 입장을 들어보고 나도 준비해온 입장을 좀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첫 단계가 바로 오프닝 스피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프닝 스피치는 이제 아젠다 세팅이 끝나고 나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젠다 세팅 단계는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에 제가 불가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롤콜이 끝나고 나면 의장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At this point of time, are there any points or motions in the committee? 그래서 지금 위원회에 포인트나 모션 있는지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이제 다른 모션 혹은 다른 포인트를 좀 들기보다 motion to set the agenda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아젠다가 세팅되지 않은 시점에서 moderated caucus, unmoderated caucus 진행할 수는 없으니까 이때는 motion to set the agenda to A, motion to set the agenda to B 이렇게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각 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제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의제를 기억해 뒀다가 이제 롤콜이 끝나고 나서 Are there any points or motions in the committee? 하면은 그때 이제 motion to set the agenda to 그 해당하는 의제 발언해 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의제 세팅이 끝나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친 후에 바로 오프닝 스피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프닝 스피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시 롤콜과 마찬가지로
알파벳 순으로 진행이 되고 각 대사단은 이제 60초가 주어질 겁니다. 이제 60초 동안은 이제 발언해 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60초보다 조금 더 빨리 말해서 아니면 준비해온 내용이 그렇게 길진 않아서 60초보다 약간 좀 발언을 덜 했다. 그러면은 그냥 바로 그때 발언을 끝내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쉐어링 스크립트 따라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히 보여드리면은 This committee will now move on to the opening speeches. The opening speech will be entertained alphabetically and the speaking time will be set to 60 seconds. The remaining time will automatically be yielded back to the chair. Delegate of United States of America, please come up to the podium. 하면 이때는 포디움, 그러니까 단상에 올라서서 발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 교실에 앞으로 나와서 이제 오프닝 스피치 발언해 주신 다음에 그래서 만약에 Delegate of United States of America, please come up to the podium 하면 이제 교실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고 The delegate may start 이렇게 의장이 시작하라고 이제 신호를 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준비해 오신 발언을 해주시면 되고 60초 동안 그 다음에 만약에 발언이 끝난 것 같으면 이제 의장이 이제 Delegate of United States of America, please return to your seat. 그래서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렇게 발언하시면 이제 나와 계신 대사는 이제 자리로 다시 돌아가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파벳 순으로 계속해서 반복돼서 모든 대사단들의 발언이 끝나면 이제 비로소 오프닝 스피치는 끝나게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일단 General Speakers List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사실 모의행 절차에서 좀 핵심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핵심 부분이 바로 General Speakers List입니다. 저희 한양대학교 모의행 대회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General Speakers List 같은 경우에는 오프닝 스피치 이후에 바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이제 Motion to Open General Speakers List 이런 절차 없이 General Speakers List는 의장의 권한에 따라서 바로 오프닝 스피치 이후에 바로 넘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General Speakers List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의장이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The chair will entertain any delegates wishing to express their opinions about the agenda for 90 seconds. Please raise your placards high for delegates wishing to be added to the General Speakers List. 그래서 우선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룰은 이제 우선 General Speakers List 같은 경우에는 90초 동안 진행이 되게 됩니다. 다만 만약에 사전에 이제 아까 아젠다 세팅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아젠다 세팅 관련해서 Motion to set the agenda 말고 사실 나올 수 있는 모션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바로 Motion to extend the speaking time of General Speakers List입니다. 그래서 General Speakers List의 발언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하고 싶다. 그것도 모션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것이 사전에 제시된 경우에 한해서는 만약에 원래는 90초인데 Motion to extend the speaking time of the General Speakers List to 120 seconds. 그래서 기존 90초를 120초로 연장하는 모션을 제시해서 그것이 투표 절차를 통해서 통과하게 되면은 이때 발언 시간이 90초에서 120초로 수정이 되게 되는데 그런 절차가 만약에 사전에 없었다. 그러면은 90초로 세팅되고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일종의 리스트, 그러니까 목록입니다. 그래서 발언하고자 하는 대사단들은 이제 모두 다 의장이 이제 발언하고자 하는 대사단들을 모두 플래카드 들고 손을 들어주십시오 하면은 이제 모두 다 손을 들고 이제 의장이 이제 확인하는 순서에 따라서 리스트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트를 다 채우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 발언하고자 하는 대사단들이 없다, 모두 다 확인했다 싶으면은 이제 발언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제 발언 순서는 이제 리스트 위에, 그러니까 리스트의 상위 목록에 있는 대사단부터 이제 차례대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프닝 스피치 하고 나서 나는 좀 시간이 부족했다. 조금 더 말하고 싶다 하는 부분 이때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 아니면 약간 다른 대사단들의 오프닝 스피치 들으면서 저 부분 나도 좀 공감이 된다. 그리고 좀 발언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때 General Speakers List 타임 활용해서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좀 복잡한 것이 있는데 General Speakers List에서는 yielding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open up point of information도 가능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이제 발언 시간이 90초잖아요. 발언 시간이 90초인데 시간을 충분히 다 채우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30초 이상의 시간이 남는다. 그러니까 60초 이하로 발언을 해서 남은 시간이 30초 이상이다. 그러면은 총 3가지의 옵션이 주어지게 됩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옵션이 주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다른 대사에게 발언 시간을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60초 동안 발언해서 30초의 시간이 남아있는데 조금 저 대사가 나 입장을 좀 잘 이해할 것 같다. 아니면 General Speakers List 통해서 이제 발언을 하고 나서 저 대사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다 하면은 이제 chair가 이제 말할 겁니다. 발언이 끝나면 the delegate has 30 seconds remaining or the delegate has 45 seconds remaining 이렇게 잔여 시간을 의장이 알려주게 되면은 의장이 또 이어서 발언할 겁니다. How would the delegate like to yield the remaining time? 그래서 잔여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싶냐 이렇게 의장이 물어보시면 저는 이제 Delegate of United States of America 이렇게 발언 시간을 넘기고자 하는 대사의 국가를 지정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본인의 의사표시로만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저 대사한테 발언 시간을 주고 싶다고 해서 그냥 바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저 대사한테 발언 시간을 주고 싶다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면 chair가 이제 물어볼 겁니다. The delegate of United States of America, would you accept the remaining time? 그러니까 미국 대사님 남은 잔여 시간 이어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의장이 물어보면 delegate of United States of America가 I would have the delegate of United States of America would proceed with the remaining time. 이렇게 네, 진행하겠습니다. 아니면 아니요, 싫습니다.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거절하게 되면은 그냥 시작된 부분에서 다시 중단된 부분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총 3개의 선택지를 주고 남은 잔여 시간을 양보하는 선택지를 선택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선택지가 안 먹혔으니까 다시 3개의 선택지가 오픈된 상태로 돌아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락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미국 대사가 발언을 이어가지만 만약에 미국 대사가 거절하게 되면은 다시 또 3개의 선택지로 다시 돌아와서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Open Up POI. 이거 같은 경우에는 Point of Information을 POI라고 합니다. 그래서 Point of Information은 말 그대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구하기 위한 질문. 그래서 Point of Information이라고 하는데 내가 발언한 거에 대해서 질문하고픈 대사들 있는지 이제 나는 질문을 받겠다. 이런 표시가 Open Up Point of Information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How would the delegate would like to yield the remaining time? 그래서 잔여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시겠습니까? 라고 의장이 물어보시면 the delegate would like to open up two point of information. 이렇게 몇 개의 질문을 받을 것인지를 지정해서 나는 2개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하나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숫자를 지정해서 point of information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point of information을 하게 되면 이제 의장이 How would the delegate like to yield the remaining time? 해서 The delegate would like to open up point of information 이라고 하면 의장이 이제 전체 위원회에 물어볼 겁니다. Are there any point of information in the committee? 그래서 위원회에 질문 있는지 이제 쭉 물어보면 만약에 질문이 있다면 이제 그 지정된 숫자대로 질문하고 또 다시 대답하고
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만약에 질문이 없다면 역시 원래의 선택지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잔여 시간을 다른 대사에게 양보하는 것과는 다르게 만약에 point of information을 열게 되면 별도의 이제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30초 남은 시간에서 2개의 질문을 받겠다 하면 그 2개의 질문 모두 받고 나서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 사이에 30초가 끝났더라도 나는 2개의 질문을 받겠다라고 했으니까 그 2개의 질문을 모두 받고 나서 비로소 자신의 발언 시간이 끝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선택지는 yield back to the chair입니다. yield back to the chair는 의장에게 남은 시간을 돌려드리겠다 해서 How would the delegate like to yield the remaining time? 해서 the delegate would like to yield back to the chair 라고 하면은 그냥 곧바로 잔여 시간을 의장한테 돌아가고 대사 앞에 서 계신 대사단은 다시 자리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일어나신 자리에서 그대로 앉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준이 있는데 15초 이상 이하로 또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15초 사실 이게 30초가 하나의 기준이고 15초가 하나의 기준입니다. 다만 이제 30초 이상이 남아있을 때와 15초 이상이 남아있을 때의 차이점은 30초 이상이 남아있을 때는 발언 시간을 다른 대사에게 양보할 수 있다는 점이 유일한 차이점이고 15초 이상이 남아있을 땐 15초 이상 30초 미만이 남아있을 때는 open up POI를 하거나 yield back to the chair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15초라는 시간은 사실상 짧기 때문에 발언 시간을 양보하더라도 의미 있는 발언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잔여 시간을 다른 대사에게 양보하기보다 이제 질문을 받거나 아니면 그냥 바로 의장에게 남은 시간을 주거나 이렇게 2가지의 선택지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15초 미만의 시간이 남아있을 때는 곧바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남아있는 시간은 의장에게 흡수되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한데 혹시 관련해서 질문 있으실까요? If I may, I have a question. Yes. I understand that the point of information. Could you also explain other points as well besides point of information? Because I've heard that there's other points as well, such as point of clarification or Right. others. So it's a little bit confusing. So So about regarding the motions and all points that could be entertained in the committee, that is explained in the back part of our slides. So just briefly going upon that on this point, there is point of information, point of personal privilege, and point of clarification. So total of 3 points that you can raise in the committee. So first of all, we have touched upon the point of information, which basically means the question question asking the information, further information. However, the thing about you mentioned about point of clarification is about asking for clarification. So it is not about question, but it's about clarification upon the meaning of a word or meaning of a phrase. So point of clarification comes in the format of like this, such as, could the delegate explain the word emphasis in the resolution, like this. So point of clarification is usually used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resolution or amendment. Because resolution and amendments are in a written form, and there might be some words or phrases that
other delegates wouldn't actually know a lot about. Or like, even though it's a word or phrase that they know the meaning, because of the context they're written, they might want to ask more of clarification upon specific words or phrases. So in those points, you actually use the point of clarification. However, there's one more, there's one more point. Yeah. Are these points introduced in the other slides? Yes, it's introduced in the like later part of the slide. Oh, yeah. Noted. Thank you so much. Thank you. 저희가 슬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각 위원회에서 줌을 열었을 때 아마 소개를 못 드린 위원회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상세 교육 시간이 끝나고 나서 구글 클래스룸 통해서 슬랙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따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 스피커스 리스트에서 발표할 수 있는 사람 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만약에 약간 이전의 경험으로 보면은 제너럴 스피커스 리스트가 차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많은 대사단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적은 대사단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한두 대사만 참여하고 제너럴 스피커스 리스트가 끝났다 하면은 이제 의장의 권한에 따라서 다시 이제 제너럴 스피커스 리스트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 해서 다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기존에 발언했던 대사단들 모두 다 포함해서 다시 의장이 제너럴 스피커스 리스트에 포함될 사람 손드세요 하면은 그때 자유롭게 발언하고 싶은 사람들 손들어서 다시 제너럴 스피커스 리스트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충분한 대사단들이 충분한 발언 기회를 제너럴 스피커스 리스트를 통해서 보장받았다고 생각하면 아마 추가적인 모집 절차 없이 바로 이제 다음 절차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대회에서 의사 진행 절차에 대해서 다시 공지를 하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정해진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오늘 진행이 되고 나서 자유롭게 이제 질문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가 별도로 이제 크라이시스 커미티에 대한 영상 교육자로 만들면서 이제 General Assembly, 그러니까 ILO와 에코속 위원회에 해당하는 교육 자료회 같은 경우에도 주신 질문들 바탕으로 조금 더 상세적으로 설명하는 하나의 통합된 영상 자료 만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General Speakers Test에 대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로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General Speakers Test에서 약간 chair가 처음에 Are there any delegates wishing to be added to the list? 해서 그때 이제 다들 들었는데, 나는 약간 General Speakers List 듣다가 처음엔 손을 안 들었는데 나도 조금 발언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노트, 아까 앞에 자리에 노트가 놓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노트를 통해서 The delegate up front would like to be added to the list. 적어서 이제 스태프를 통해서 의장에게 전달 주시면 의장이 그 노트를 확인하고 아마 시간을 고려했을 때 추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바로 이제 목록에 추가해서 발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General Speakers List까지 모두 다 끝나고 나면은 그때는 이제 비로소 정해진 절차는 이제 모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General Speakers List까지는 사실상 일종의 정해진 절차였고, 이제 General Speakers List가 끝나게 되면은 Open Floor라고 해서 열린, 그러니까 위원회가 이제 일종의 열린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Moderated Caucus, 그러니까 공식 회의로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Unmoderated Caucus, 비공식 회의로 넘어갈 수도 있고, 오직 대사단들의 선택에 따라서 추후 회의 절차가 진행이 되는 열린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것을 Open Floor라고 합니다. General Speakers List까지 모두 다 끝나고 나면 Open Floor가 돼서 Chair 의장이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At this point of time, are there any points or motions in the committee? 그래서 Open Floor가 되면 포인트와 모션을 이제 자유롭게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모션으로는 총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moderated caucus, 공식 회의고 두 번째는 unmoderated caucus, 비공식 회의입니다. 그래서 공식 회의, moderated caucus를 열기 위해서는 이제 세 가지를 총 발언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목적,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별 발언 시간을 말씀해서 이제 모션을 raise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자면 motion to move into a moderated caucus with a total duration of 20 minutes, 그러니까 회의 진행 시간, individual speaking time of 1 minute, 개인별 발언 시간, for the purpose of discussing further about the agenda, 목적, 이렇게 회의 진행 시간, 개인별 발언 시간, 그리고 목적, 이렇게 총 세 가지를 포함해서 모션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션이 이제 들어져서 그것이 투표를 통해서 통과가 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이제 정해진 시간 동안 의장의 주재 하에 moderated caucus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공식 회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장의 통제 하에 이루어지며 대사단들은 모두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발언하고자 하는 대사단들은 손을 들어서 그때그때 의장이 확인하는 대로 발언권이 주어지면 그때 정해진 시간 동안 발언을 하고 다시 자리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General Speakers List와는 다르게 이때는 잔여 시간에 대해선 곧바로 그냥 의장에게 바로 흡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Unmoderated Caucus, 비공식 회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사단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형식의 회의입니다. 그래서 Unmoderated Caucus를 들기 위해서도 몇 가지 발언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목적이고 두 번째는 총 회의 진행 시간입니다. 아까 Moderated Caucus에서는 개인별 발언 시간도 포함했는데 이때는 사실상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발언하는 것이다 보니까 개인별 발언 시간은 이땐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motion to move into an unmoderated caucus with a total duration of 20 minutes for the purpose of forming blocks. 이렇게 회의 진행 시간과 목적을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moderated caucus와 unmoderated caucus 모두 20분을 초과해서 진행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unmoderated caucus, 비공식 회의 같은 경우에는 lobbying session, 그러니까 결의안을 작성하거나 수정안을 작성하는 목적에 한해서는 총 회의 진행 시간이 30분까지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이제 만약에 수정안을 작성하거나 결의안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다 하면은 20분으로 제한이 되고 목적이 결의안 작성이나 수정안 작성이다 하면은 30분으로 진행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이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시면 이제 포인트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인트는 총 3가지. 제가 아까 착각을 한 것 같네요. 그래서 general points 같은 경우에는 3가지가 있고 introduction specific points 같은 경우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general points, 그러니까 일반적인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총 3가지가 있는데 point of personal privilege, point of order, point of parliamentary inquiry 이렇게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point of personal privilege 먼저 살펴보면 이것은 이제 이것은 이제 개인의 일종의 긴급한 요구가 있을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화장실을 가고 싶거나 아니면 좀 물을 마시고 싶거나 아니면 좀 몸이 좀 아픈 것 같다. 이때는 point of personal privilege 이렇게 들어서 이제 어떤 부분이 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시면 바로 이제 그 부분 조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인에 해당하는 조금의 일종의 불편 사항들이 있다. 그러면 point of personal privilege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되고
이것은 이제 만약에 다른 대사단이 발언하고 있어도 이것은 일종의 긴급한 요구이기 때문에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oint of personal privilege가 들리는 순간 모든 과정은 중단되고 point of personal privilege에 따른 긴급한 요구를 해결하고 나서 다시 중단된 부분부터 회의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point of orde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의사 진행 절차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의사 진행 절차를 위배하는 행위가 발생한 것 같다 했을 때 point of order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의장이 의사 진행 절차에 반하거나 아니면 다른 대사단의 발언이 의사 진행 절차에 반한 경우가 생겼을 때 point of order 해서 그 위배되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곧바로 이제 만약에 잘못이 타당하다 그러면 사과를 하고 다시 회의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저희가 의사 진행 절차에 따라서 회의가 진행되는 성격상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도 point of order가 들리는 순간 중단이 되고 point of order에 따른 위배 사항이 확인되거나 아니면 이제 고쳐지고 나서 다시 이제 회의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point of parliamentary inquiry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것은 기본적으로 의사 진행 절차에 대한 질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parliamentary inquiry, 질문인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의사 진행 절차에 대해서 조금 질문이 있을 때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사전에 의사 진행 절차를 좀 읽고 연습하고 오시겠지만 진행하다 보면 이제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제 point of parliamentary inquiry 해서 지금 시점에서 들을 수 있는 모션이나 포인트는 무엇인지 아니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단계가 무엇인지 이렇게 약간 의사 진행 절차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으실 때 point of parliamentary inquiry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것은 그냥 일종의 질문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절차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대사단의 발언을 방해하거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절차를 중단시킬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모션이나 포인트를 들어도 되는 열린 상태, 즉 오픈 플로어에서만 point of parliamentary inquiry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총 3개가 이제 일반적인 포인트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information specific points라고 해서 정보를 요구하는 질문 이렇게 2가지의 포인트로 나눠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point of clarification은 주로 결의안 소개 단계나 수정안 소개 단계에 나오게 되고 이것은 일종의 단어나 아니면 뭐 축약된 단어나 아니면 뭐 문구 같은 것의 의미를 질문하는 질문을 point of clarification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point of clarification을 하실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대사단이 이 결의안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약간 정보를 요구하는 질문을 할 수가 없고 이 결의안의 이 부분에서 이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문구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의미를 확인하고 명확히 하는 것의 질문에만 해당하는 것이 point of clarification입니다. 반면에 point of information은 정보를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은 스펙트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뭐 이 결의안을 통해서 무엇을 해결하고자 하시는지 아니면 각 대사단께서 뭐 조금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야가 무엇인지 이렇게 조금 더 의중을 물어보는 질문을 포함해서 그냥 조금 더 자유롭게 폭넓게 질문할 수 있는 게 point of information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Sir, 네. I have a question. Yes. From what I've known, in the point of order, Yes. it includes directly addressing a delegate. Is right? Could you specify on that point of directly addressing the delegate? I was checking the rule of procedure in the website, the Yes. Hanyuan official website, and at some point I found that directly addressing other delegates are prohibited.
So my question is, what is the exact meaning of directly addressing? I'm currently checking the rules of procedure of HNUN 10, but I couldn't find the point of like directly addressing. So maybe could you send the exact point through the mail? Then I would be happy to answer to that point. But however, just to speak now, I think we meant by directly addressing, maybe it means by kind of not respecting other delegates. So since it's an international forum, there may be lots of different opinions between the nations. So for instanc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ina could come upon lots of disagreement when we are actually discussing about the agenda, because they have to represent their own nation's points. However, when it gets too intense, or when the debate gets heated up, they might say like, oh, China, the delegate of China is disregarding the human rights. Or more harshly, delegate of China is an active violator of human rights, like this. So although it's like, so these kind of like directly addressing the points or directly addressing the problems, it doesn't really happen in the international sphere. Although there may be disagreements, although there may be like some of differences between the stances and points of nations in the international sphere, at least there should be respect, reciprocal respect upon each delegations. So I think we meant by directly addressing about like human rights issues, or like, so directly addressing the kind of like the points that you don't think it's relevant. I think that is not encouraged in the Hanyang model United Nations. Okay, noted. If I have another question about this one, I'll send you an email. Thank you. Okay, thank you for that. 혹시 포인트 관련해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바로 이제 모션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션 같은 경우에는 총 이제 8가지가 중요한 것은 이제 총 8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오는 것은, 그리고 지금 이제 소개해드리는 순서는 각 모션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아까 모든 모션과 포인트를 들을 수 있는 오픈 플로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오픈 플로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제 모션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픈 플로어 단계에서는 이제 하나의 모션이 들어졌다고 해서 바로 그 모션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위원회에 존재하는 모션에 대한 요구, 포인트에 대한 요구를 모두 다 확인하고 나서 비로소 우선순위에 따라서 모션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러 모션 중에 가장 1순위인 것이 right of reply입니다. right of reply는 내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아니면 약간 국가적으로 좀 모욕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right of reply를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right of reply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만약에 United States of America와 차이나가 막 싸우다가 조금 감정이 격해져서 중국 대사는 지금 인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조금 강한 발언이 나왔을 때 중국 대사가 약간 개인적으로 좀 모욕을 받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국가적으로 좀 모욕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right of reply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right of reply를 들게 되면 그것은 바로 이제 모든 회의 절차를 중단시키고 right of reply도 사실상 존중과 상호 존중에 기반한 국제적 회의 규범을 무시하는 절차가
발생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회의 절차를 모두 다 중단시키고 나서 write a reply를 든 대사 먼저 어떤 상황이 발생했고 왜 자신이 모욕받았다고 생각하는지 발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10분간 주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write a reply를 든 대사가 10분 동안 발언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공격자, 그러니까 일종의 가해자로 지목된 대사에게 10분의 발언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발언 기회를 통해서 나는 사실 뭐 이러려고 하지 않았는데 뭐 이렇게 됐다. 약간 뭐 그 발언 배경을 설명하거나 아니면 뭐 의도한 바와 달랐는데 그렇게 느껴졌다면 뭐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하거나 약간 이렇게 일종의 답장 형태로 할 수 있는 시간이 각각 10분, 10분 이렇게 주어지고 나서 다시 회의가 재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motion to introduce a resolution은 결의안 소개를 위한 모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공식 회의를 통해서 unmoderated caucus를 통해서 결의안 작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은 이제 의장이 작성된 결의안을 확인하고 허락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일종의 확인을 하고 confirm 그러니까 확인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의장이 좀 이 결의안은 소개가 돼도 되겠다 싶으면 이제 번호를 지정해 줄 겁니다. 그래서 draft resolution 1, draft resolution 2 이렇게 번호를 지정해 주게 되면 그때 비로소 motion to introduce a resolution 1, motion to introduce resolution 2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모션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결의안은 그러니까 반드시 사전에 의장의 허락을 구한 경우에 한해서 소개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motion to introduce an amendment가 있습니다. motion to introduce an amendment 같은 경우에도 이제 amendment도 의장이 사전에 허락을 구한 후에 비로소 소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motion to adjourn the meeting, motion to adjourn the session이 있고 motion to extend the speaking time이 있습니다. motion to extend the speaking time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general speakers list의 발언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motion to extend the speaking time 통해서 이제 연장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상 motion to extend the speaking time은 잘 쓰이진 않고 사실상 저희가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는 공식 회의, mod와 비공식 회의, unmod가 주로 쓰이기 때문에 general speakers list가 진행이 되는 그 오프닝 스피치 다음에 바로 진행이 되는 general speakers list 전에 좀 미리 이 모션을 세팅해 주시면 더 활용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motion for an unmod, motion for mod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motion to close the debate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약간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right of reply는 사실상 상호 존중에 기반한 회의 규범을 아예 무시하는 절차가 발생했기 때문에 가장 중시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로 오는 결의안과 수정안 작성 같은 경우에는 우선 수정안 같은 경우는 결의안이 있어야 무엇을 수정하니까 결의안 다음에 수정안이 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결의안이 두 번째로 오는 이유는 저희의 최종 결과물이 사실상 결의안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motion to adjourn the meeting, motion to adjourn the session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그래도 점심은 먹고 아니면 휴식 시간 좀 갖고 이제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진행해야 되다 보니까 motion to adjourn the meeting, motion to adjourn the session은 반드시 이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motion to extend the speaking time은 일종의 룰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motion to adjourn the meeting session 다음에 온다고 보시면 되고 unmod와 mod의 차이는 unmod는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mod는 의장의 통제하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unmod가 조금 더 대사단들의 발언권을 보장한다, 대사단들의 의중을 반영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unmod가 우선순위에 오고 그 다음에 의장의 통제하에 이루어지는 mod가 다음으로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motion to close the debate은 충분한 토의가 끝나고 나서 비로소 이제 저희 토론을 마무리 짓겠다, 결의안과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마무리 짓겠다 했을 때 오는 것이
close the debate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토의할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보장하는 게 국제회의 절차이고 Model United Nations의 정신이기 때문에 motion to close the debate는 가장 마지막에 더 이상 위원회에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고 더 이상 토론할 부분이 없을 때 비로소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와 모션을 들으실 때는 이제 플래카드 들고 motion to 땡땡, point of 땡땡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그 모션이 타당하다 그러면 의장이 that is in order 규칙에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고 아니면 약간 좀 지금의 회의 진행 절차를 고려했을 때 해당 모션은 타당하지 않다 아니면 해당 모션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시간을 너무 잡아먹거나 아니면 좀 불필요한 모션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면은 that is not in order 그래서 규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것은 거절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타당한 것 같은 경우에는 that is in order, 타당하지 않으면 that is not in order로 거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그래서 하나하나 모션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까 right of reply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내 개인적이나 아니면 좀 국가적 위신이 조금 모욕당한 것 같다. 그러면 right of reply를 통해서 발언해 주시면 되고 여기 써져 있듯이 바로 이제 시작이 되고 it cannot be interrupted until it is completed. 그러니까 절대로 right of reply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방해받을 수도 없습니다. right of reply는 총 10분 동안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거 motion to introduce a draft resolution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이제 위원회 안에서 결의안을 작성하고 나서 사실상 의장의 허락을 구한 후에 비로소 motion to introduce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사전에 의장의 허락을 구했으니까 motion to introduce a draft resolution이 나오게 되면 바로 이제 해당 모션에 따라서 결의안 소개 절차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motion to introduce an amendment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의장의 사전 허락을 구한 후에 비로소 소개될 수 있는 모션이기 때문에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들려지는 순간 바로 이제 해당 결의안 소개 절차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motion to adjourn the session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motion to adjourn the session이나 motion to adjourn the meetin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려지고 나서 두 명의 발언자가 그러니까 이 모션에 반대하는 두 명의 발언자를 먼저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일종의 회의를 중단하거나 아니면 아예 끝내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진행이 되기보다 만약에 조금 더 토의를 진행하고 싶거나 조금이라도 위원회에 남아있는 이견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금 끝내도 괜찮을지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반대하는 대사가 있으면 그 의견을 충분히 듣고 나서 투표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motion to move into an unmoderated caucus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과 총회의 진행 시간을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 되고 이제 들려지게 되면은 바로 투표 절차를 통해서 통과되거나 아니면 거절되게 됩니다. motion to moderated caucus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아까 motion to moderated caucus 같은 경우에는 총 3가지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목적이고 두 번째가 개인별 발언 시간, 세 번째가 총 회의 지속 시간입니다. 다만 개인별 발언 시간은 그러니까 총 회의 지속 시간은 개인별 발언 시간의 배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총 회의 지속 시간이 20분이다. 그러면 개인별 발언 시간은 1분, 2분, 아니면 4분, 5분일 수만 있는 겁니다. 5분 아니면 10분일 수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딱 총 회의 지속 시간을 고려했을 때 총 몇 명의 대사단이 발언할 수 있는지 계산이 바로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배수가 아니고 만약에 나머지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좀 각 개인별로 나눠지는 발언 시간이 균등하게 분배되지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총 회의 지속 시간은 개인별 발언 시간의 배수로 설정이 되어야 된다는 점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otion to close the debate, 가장 우선순위의 마지막에 오는 motion to close the debate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총 결의안에 대한 아니면 수정안에 대한 토론 절차를 모두 다 마무리 짓는 절차이기 때문에 바로 진행이 되기보다 한 명의 반대 발언자와 한 명의 찬성 발언자를 통해서 각각 반대하는 입장과 찬성하는 입장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보고 나서 비로소 투표 절차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이제 각 포인트와 모션의 우선순위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모션 같은 경우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mod와 unmod 사이에선 사실 경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mod는 mod끼리, unmod는 unmod끼리 경쟁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unmod가 mod의 우선순위에 있고 만약에 unmod가 여러 개 나오거나 mod가 여러 개 나오는 경우에는 더 긴 총회의 지속 시간이 있는 것부터 우선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20분 unmod, 10분 unmod가 나오고 20분 unmod가 나왔을 때는 20분 unmod부터 먼저 진행이 되고 나서 10분 unmod로 20분 unmod가 먼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포인트들끼리는 먼저 들은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릴 때 제가 잠깐 헷갈리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픈 플로어에서 여러 개의 모션과 여러 개의 포인트가 나왔을 때 하나의 모션이 통과되게 되면은 나머지 이제 통과되지 않은 모션들은 곧바로 폐기가 되게 됩니다. 그 모션이 통과하고 나서 차순위로 다음번에 그 회의가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여러 개의 모션 중에서 하나의 모션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통과가 되게 되면은 통과되지 못한 모션들은 모두 다 폐기가 되고 다음 오픈 플로어에서는 그냥 다시 새롭게 모션을 받는 절차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투표 절차입니다. 아마 오늘 시간상 투표 절차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투표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procedural voting, 그러니까 절차적 투표와 substantive voting. 네, 제가 이건 번역을 아직 딱히 생각나는 단어가 없어서 procedural voting과 substantive voting이 있습니다. 그래서 procedural voting 같은 경우에는 모션에 대해서 투표를 할 때 사용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procedural voting은 이제 사실상 가장 많이 사용되는 투표 절차인데 이것은 이제 과반수의 득표를 통해서 투표가 필요할 때 procedural voting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찬성 혹은 반대만 사용할 수 있고 procedural voting을 통해서 통과가 되게 되려면 과반수의 인원의 찬성표를 구하여야 통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커미티에 총 12명이 있는데 6명이 찬성을 했다. 그러면은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반수가 아니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되고 12명 중에 7명이 투표를 했을 때 찬성 투표를 했을 때 비로소 그 모션이 투표가 되게 된다. 통과가 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substantive voting 같은 경우에는 주로가 아니라 2개의 경우에만 사용이 되게 됩니다. 결의안에 대한 투표 절차나 수정안에 대한 투표 절차에 한해서만 substantive voting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substantive voting을 통해서 투표가 되려면은 위원회에 이제 현재 위원회에 존재하는 참석자의 총 인원 중에 3분의 2 이상이 투표를 해야 통과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통과가 되게 됩니다. 이것을 절대 다수 투표제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substantive voting을 할 때는 찬성 반대뿐만이 아니라 기권도 허용이 됩니다. 다만 기권이 조금 이 투표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데 기권표 같은 경우에는 총 투표수에서 제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총 위원회에 제적하는 인원이 18명인데 이때 절대 다수, 그러니까 3분의 2는 12명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18명인데 이제 찬성하는 대사단이 8명, 반대하는 대사단이 4명, 그리고 기권이 6명이게 되면은 저희가 기권 같은 경우에는 총 투표수에서 제외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총 제적 인원인 18명에서 기권 인원인 6명을 빼서 12명을 바탕으로 절대 다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12명을 바탕으로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인원인 8명 이상의 찬성표를 거쳐야 비로소 통과가 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이제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면 시간 관계상 오늘 이제 상세 교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가 오늘 교육에서 다루지 못한 거는 이제 함께 합쳐서 그냥 교육 영상 자료를 따로 만들어서 슬랙과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그냥 여기서 아까 슬랙에 들어오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지금 슬랙 링크를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만약에 슬랙 링크에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회의 나가주셔도 됩니다. 오늘 긴 시간 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고, 만약에 의사진행 절차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슬랙이나 메일을 통해서 아니면 번호를 통해서 연락 주시거나 문자 주셔도 되고, 그럼 대회 잘 준비하시고 저희 7월 21일 대회 개회식 때 모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노트 패싱 같은 경우에는 so note passing is allowed during the conference. However, note passing will be prohibited during the voting procedure only. So otherwise, note passing is freely allowed, but during the voting process, so when the chair says the committee will now move on to the voting process regarding the motion to unmod or mod or any other kinds of points or motions, then it will be stopped for that moment for the voting process about note passing, and then it will resume after motions are passed. So this is our Slack channel. So Slack is basically like a channel, a real-time channel that we can interact each other more. So we'll mainly use this communication channel during our conference so that we can have more directive messaging or directive communication with you in order to help more intensively. So please join the Slack channel and please set your name as committee, country, and full name. Also read the message in the
announcements room and react with check mark. Then you will be invited to each committee's private channel so that we can actually keep out like each delegate, like communication with other delegates that are also with you together in your committee. And during unofficial sessions, I think the Slack channel would come in handy for us, especially for those who can actually be in the hotel in person. So please join the Slack channel for your guidance and for the participation. So if you have any other questions, you can freely talk through now the process. And if you have joined the Slack channel and if you don't have any other questions, you can leave the room now. And thank you for your time and effort today. No. 야, 너 잘하네. 잘하네.